자, 친윤들이 거의 다 살아남았다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도부터 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유독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과연 최근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대형 미디어월에서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정당 지지율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 등에서는 정당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갈까,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지 함께 보시죠. 아시다시피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는 여러 조사 기법 등에 따라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던 여론조사였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 들어서 1월 셋째 주 민주당이 45.1, 1월 넷째 주 민주당이 44.9, 2월 첫째 주 민주당이 45.2, 2월 둘째 주 민주당이 41.8, 2월 셋째 주 민주당이 40.2. 그런데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최근 발표된 2월 넷째 주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국민의힘이 43.5, 민주당이 39.5의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세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뒤바뀐 양당의 여론조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의 지지율과도 연관이 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이 펼치고 있는 이것이 하나의 전쟁이라면, 이것이 하나의 바둑과두 같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수싸움이라면, 이 두 사람이 놓고 있는 이 전략적 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지지율의 결과다, 이런 분석도 따르고 있습니다. 각 대표의 이 총선 전략 어땠길래? 먼저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강원도 원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보시죠. 저는 오면서 놀랐는데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다 라고 자평합니다. 원주 두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너무 좋고요. 저희가 원주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원주 시민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토니가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보지만 제가 참 글씨를 못 쓰네요. 저희 국민의힘은 함께 누리는 문화를 위해서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 입장권 암표를 근절해 보려 합니다. 매크로 같은 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매표를 방해하고 그렇게 산 표를 비싸게 웃돈 얹어서 파는 행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암표 거래는 그냥 경범죄로만 되어 왔거든요. 해당 법을 통해서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꾸려 합니다. 강원도 원주를 찾아서 공천이 가장 잘 된 곳이다 라면서 그 지역에 원주 갑 등 이 격전지인데요, 박정아 후보 등을 띄웠습니다. 박정아 의원 등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는데요, 그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장에 한 번도 저희 피 아파트를 안 오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되게 좀 기본적으로 부실한 데다 물이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압승하십시오. 이겨서 바꿔주세요. 인천에 저를 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원래 인천 사람입니다. 전세 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 구상입니다. 물론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급선무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 구상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는 두 명의 이 대표급 인사의 행보 보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주를 어제 찾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임종석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중성동 갑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찾아서
이 기후 관련된 공약을 또 발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천 전략, 선거 전략? 일단 이제 공천에 있어서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는 이제 그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민주당 공천은 뭐 거의 난장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물론 무응공천이랄지 현역들의 불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공천이 이제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방금 봤잖아요. 원주에 간 한동훈 그리고 인천에 간 이재명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좀 나요. 왜냐하면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 곳은 인파가 몰려 있고요. 상당히 분모비도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를 상당히 잘합니다. 택배함이라는 걸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택배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정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가는 곳들은 대부분이 뭔가 공천을 이미 단순 공천이 됐건 경선에서 이긴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뭔가 붐업을 좀 일으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어떤 뭐 방문한 거 보면 기득권이라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일단 옷차림부터 틀리거든요. 그럼 본인이 목에 딱 힘을 주고 악수하고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도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저걸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은 신선감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저걸 재탕3탕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런 이벤트랄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형성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잘하던 영역이었거든요. 특히 온라인이랄지.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젊은 정치 지도자가 오면서 이게 완전 뒤바뀐 거예요. 근데 저런 부분이요. 선거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정당 지지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 정당 지지도는 사실은 한동훈의 지지도가 이재명의 지지도예요. 그래서 한동훈의 지지도 자체가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저런 변화 자체는 뭐 이게 총선까지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고무적인 그런 여론조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엔 이 대표의 행보 등 이 총선 전략과 이 당 지지율에 대해서 서지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뭐 4년마다 선거니까 월드컵처럼 예선전에서는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러나 이제 엔트리 최종 발표해서 경쟁에 있는 선수에서 결승전 월드컵 우승은 저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잡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과대 표집이 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 정상적입니다. 예선전 아무 무난하거든요. 그러나 막상 253개 지역구 세 지역구 봤을 때 나를 내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 구성을 보면 이 면면이 이게 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민주당 잘하는 건 맞습니다. 만약에 정말 대선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원 동원해서 시장 가서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아니고요. 내일 상황 힘들거든요. 특히 전세 사기 피해는 인천뿐만 아닙니다. 대구도 수십억 지금 피해가 발생해서 특히 청년들은 정말 지옥에 산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저 속에서 엄중한 게 아니죠. 엄숙하고 미안한 마음인 것이죠. 그게 민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은 정말 한동훈 어떤 모습일까 혹은 이재명 행보일까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과정 하나가 이제 한 2, 3주 지나면 이제 전체 엔트리 발표납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도 그리고 각 지도부에서도 또 어떤 인재, 어떤 경쟁력으로 후보들이 이제 소개되면 그때 정말 결승전, 그때 국민의힘이 선택할 것인가 민주당 혹은 또 3지대를 선택할 것인가 그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직 엔트리가 다 발표된 건 아니다. 라는 서지현 부대변인의 반론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